저희 이어서 문제를 좀 더 풀고 요 개정 부분은 문제를 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57쪽에 문제 2번을 안 풀었기 때문에 자, 문제 2번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하느냐면 다음 거래 중 교환 거래는 교, 손익 거래는 손, 혼합 거래는 혼이라고 쓰라 그랬죠? 자, 우리 그거 다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 관계도 따져볼 거고 거래 종류도 따져볼 거고 전체를 다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에 뭐라 하냐면 자, 현금 50만 원을 출자, 동그라미 칠까요? 출자라고 하면 이 출자는 뭐라 그랬죠? 출자는 여기 기업이 있고요. 여기 기업주가 있어요. 기업주, 다시 말하면 주주죠. 주주. 우리 기업에 돈 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대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출자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자를 한 거고. 그래서 출자를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얼마? 현금 50만 원이 들어왔죠. 50만 원이 들어오고, 자, 대변에 이걸 뭐라 그랬죠? 이런 출자 받은 돈을 우리는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결합관계는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러면 차변에 이거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결합했으니까 교환거래.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죠. 자, 2번입니다. 2번에 전화요금은 뭐예요? 통신비죠. 전화요금 8만 원 통신비예요. 수도요금 2만 원, 이거는 수도광열비죠.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현금이 일단 얼마가 나간 거야? 10만 원이 나간 거죠. 현금은 10만 원 감소. 자, 차변에는 전화요금은 통신비라고 이름을 적어야 되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적어야죠. 얼마? 2만 원. 자, 분개는 이렇게 되죠. 자, 결합관계는 통신비도 비용, 수도광열비도 비용. 그럼 둘 다 그냥 비용이야.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여기 볼 것도 없어요. 비용이 발생하면 이거는 손익거래예요. 비용 나왔다, 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은 자산의 감소죠.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결합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익거래가 됩니다. 3번에 자, 요 3번은 별 표시해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개 꼭 해보세요.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25만 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20만 원짜리에 25만 원에 팔았다. 그럼 여기서 이익이 생겼다. 얼마? 5만 원. 이때 요 이익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상품을 팔고 생긴 이익이니까 이거를 상품 매출 이익. 이거는 원가고 이거는 판매가죠. 그죠? 예. 그러면 분개를 하게 되면 일단 대변에 상품은 감소해요. 얼마짜리가? 그쵸. 20만 원짜리가 감소하겠죠. 근데 돈은 25만 원을 받죠. 근데 대금은 뭐라 그랬어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돈 안 받았거든요.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될 돈이야. 25만 원. 그럼 5만 원만큼 돈을 더 받게 되죠. 그럼 차변 대변에 5만 원 차이나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만 나와요. 수익은 대변에만 나오고 비용은 차변에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하느냐? 상품 매출 이익 얼마? 5만 원. 그러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맞겠죠. 자, 결합 관계를 따져볼까요? 자, 우선 여기부터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대변에 수익과 자산이 혼합됐잖아요. 그럼 저 볼 것도 없어요. 수익과 자산이 같은 변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혼합거래가 되는 거예요. 혼합거래.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의 증가, 상품은 자산의 감소,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의 발생. 그죠? 네, 그래서 혼합거래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돈 빌려준 겁니다. 단기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빌려주다. 빌려오는 건 차입, 빌려주는 건 대여에 대한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5천 원이 들어왔다. 이거 이자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자, 그죠? 수익이죠. 이자 수익. 얼마? 5천 원. 그러면
이자 수익은 이거 수익 아닙니까? 수익이죠.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손익거래죠. 수익이 있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잖아. 수익만 있잖아. 그러니까 홀로 있으니까 그냥 손익 그러는 거야. 손익거래야. 자, 이거는 뭐야? 현금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5번을 이거를 5번으로 했네요. 이제 4번을 안 했네. 4번을. 4번 먼저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5만 원 증가하고 외상매출금은 감소하겠죠. 받았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감소 얼마? 5만 원. 자, 그러면 결합관계는 현금은 자산, 외상매출금도 자산. 그럼 자산끼리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자산은 증가, 대변에 있는 자산은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졌으니까 교환 거래죠. 자, 6번. 단기 차입금, 차입금 빌려온 돈이에요. 빌려온 돈 30만 원하고 이자 7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30만 원하고 7천 원이 나갔죠. 왜? 차입금이라는 빌린 돈을 갚았죠.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30만 원을 갚은 거예요. 이자는 뭐라 그래요? 이자는 별도로 쓰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자 비용 7천 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봐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이 발생한 자리에 같은 변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혼합거래예요. 비용과 자산 부채가 있으니까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비용 발생, 부채 감소. 현금은 자산 감소. 무슨 거래? 혼합거래.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혼합거래. 자, 7번. 7번에 자, 상품 8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끊으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8만 원 매입했죠? 그럼 이제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금은 어떻게 줬나요? 대금 중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럼 나머지 3만 원은 뭘로 줬대? 나머지 3만 원을 외상으로 했대.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그러죠? 외상 매입금 3만 원. 자, 그럼 이거 결합관계는 상품은 자산, 현금도 자산, 외상 매입금은 부채. 그럼 자산과 부채만 나왔잖아. 무조건 어떤 사람은 두 개 나오면 혼합이라 그러더라. 그거 아니야. 얘는 자산이고 얘는 부채잖아요. 수익 비용이 없잖아요. 혼합거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이 나와야 돼. 그거 안 나오면 혼합거래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이거는 자산의 증가. 무슨 거래? 그렇죠. 교환 거래죠. 교환 거래. 자, 8번.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우리 당좌 예금은 어떻게 인출한다 그랬죠? 당좌 예금을 찾아 쓰려면 인출하려면 예금은 그냥 당좌 예금을 하는데 그 당좌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수표 발행. 수표를 발행하면 인출이 된다 그랬어요. 자, 수표 발행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어떻게 돼요? 당좌 예금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얼마가 나갔어요? 현금이 20만 원 나갔나요? 20만 원. 차변에는 뭐예요? 당좌 예금 20만 원. 자, 요거는 자산이야. 자산의 증가. 이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의 감소, 교환 거래가 되죠. 자, 9번. 집세 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밑줄 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수표를 발행하다 이 얘기는요. 당좌 예금을 찾았을 때는 우리가 은행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당좌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백지 수표를 준다고. 그러면 돈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백지 수표를 찢어서 거기다가 100만 원 그리고 도장 딱 찍으면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인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세 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얼마 준다는 거야? 3만 원. 근데 요거는 집세를 지급한 거죠.
그럼 여기 집세 그러면 안 되죠. 집세를 지급하면 세입자 입장이니까 임차료 그러는 거야. 임차료 자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리고 나머지 20,000원은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20,000원. 자 그럼 결합관계는 임차료도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비용이야. 둘 다 비용이니까 그냥 비용 발생. 그냥 비용이야. 여기는 자산이고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손익거래. 자 10번. 자 상품 원가는 50,000원인데 이거 40,000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000원짜리를 40,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실이 났죠. 손실. 얼마가? 10,000원. 이때 이 10,000원의 손실을 우리는 상품 매출 손실. 이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차변에. 자 그러면 분기 한번 볼까요?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은 얼마? 50,000원짜리가 나가. 그런데 돈은 40,000원만 받아. 이거 안 받아서 돈 뭐라 그래야 돼? 외상 매출금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10,000원만큼 돈을 손해봤어. 이걸 뭐라 그래? 상품 매출 손실. 자 결합관계는 이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거든요. 일단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는 된 거예요. 근데 비용 위에 누가 있어? 자산이 있잖아. 비용 위에 자산이 있으니까 비용과 자산이 같은 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혼합거래죠. 상품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혼합거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합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59쪽에 보면 계정이라고 나옵니다. 계정. 자, 계정이 뭐냐? 계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애우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계정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곳, 계산하려고 정해진 곳이에요. 계산을 정해져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게 요소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요소의 변동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본적인 계산 단위야. 가장 기본적인 계산 단위. 그래서 우리는 계정을 어떻게 하느냐? 계정을 T계정으로 해요. 이게 계정의 약식이에요. 계정 그러면 이렇게 T자를 그립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무슨 변? 차변. 여기 무슨 변? 대변.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이거 대차평균의 원리 아시죠? 자, 그것을 계정이라고 하며 부르는 명칭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이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현금 그러지 않고 꼭 뒤에 뭘 붙여? 계정. 현금 계정, 자산 계정, 부채 계정, 계정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정은요 어떻게 되느냐? 계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 누굴까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요 실물이 있는 계정이에요. 실물이 있다. 실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계정 또는 영구 계정이라 그래. 실제 계정.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 차기 이월되는 계정.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계정은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을 다 대답하는 거야. 아셨죠?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다. 실제 계정 그래요. 자산부채 자본은. 두 번째, 손익계산서 계정이야.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에요.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만 발생하고 단기에 없어집니다. 단기에 발생하고 그냥 다음 연도로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당 연도에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명목적이다. 그래서 명목계정 또는 그냥 임시다. 다음 연도에 가서는 새롭게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임시계정 또는 명목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차기 이월 안 되는 계정이에요.
차기 2월 안 되는 계정.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정을 다 주면서요. 다음 중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요, 단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단기 비용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빼면 요 차액을 뭐라고 불러? 요 차액을 단기라는 말 붙이는 거야. 항상 단기라는 말 붙이는 거야. 단기 이익인데 무슨 이익? 그렇죠. 순이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라는 말을 꼭 붙여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안에는. 얘는 차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 계정의 구조를 보면 이 계정의 구조도 우리 시험에 꼭 하나씩 나오는데요. 계정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계정의 구조는 이게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은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죠. 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어떻게 잔액이 나오면 다음 년으로 넘어갑니다. 차기월, 전기월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초잔액을 써요. 이 기초잔액은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연도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을 단기라고 하면 지난 연도를 전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초잔액을 전기 2월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기 2월이 20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써요. 증가된 자산은 차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럼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금액은 100원인데 여기는 90원이니까 10원 차이 나죠? 그래야 대차가 맞을 거 아니야. 이때 10원은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연도로 넘겨줘야 돼. 그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걸 기말 잔액. 그 우리 다음 연도를 뭐라 그러죠? 지금을 단기라고 하면 다음 연도는 차기라 그러죠. 그래서 차기 2월이라고 씁니다. 차기 2월. 이게 자산 계정이에요. 자, 그럼 부채와 자본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자산 계정과는 반대로 생겼다는 거야. 자산 계정과는 반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초 잔액을 대변에다 써요. 이 기초 잔액 30원은요. 지난 연도에 갚다가 부채는 갚는 거니까 갚다가 못 갚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연도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 2월이 돼요. 전기 2월. 자, 그리고 부채의 증가는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에 쓰고, 그 부채를 갚으면 차변에 쓰고. 그래도 돈이 남잖아. 얼마 남았어? 20원 남았죠? 요거 100원이니까 20원 되죠. 요 20원은 내가 아직 안 갚은 거야. 그럼 요 잔액이야. 이게 부채 금액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연도에 가서 갚아야지.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은 20원. 이때 이 기말 잔액 20원은 어떻게? 차기로 2월 되는 거예요. 차기 2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말 잔액이라고도 하고 차기 2월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초 잔액이라고도 하고 전기 2월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이렇게 생겼고요. 수익 계정을 보겠습니다. 수익 계정은 수익은 단기에만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요 100원이 발생되면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가요. 얘는 이번 연도 결산해서 끝나요. 결산하면 없어집니다. 소멸돼 버려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소멸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느냐? 얘는 손익계산으로 가는 거야. 손익계산하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비용 계정도 마찬가지야. 비용 계정은 대변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차변에 발생하지. 거꾸로 차변에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돼. 그럼 이거 손익계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면 비용이 80원, 수익이 100원이 나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은 100원 나오고 비용은 80원 나와. 이렇게. 그러면 얼마 차이 나? 20원 차이 나잖아요. 그럼 요 20원 차이 나는 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단기 순이익하고 손익계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단기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럼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내년에 가서는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면, 기초잔액은 뭐라 그랬죠? 우리? 기초잔액은 전기월이라고 표시하고 기말잔액은 차기월이라고 그래요. 시험 보러 가면요. 전기월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기초잔액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게 둘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항상 계정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이제 계정 이름입니다. 계정 이름인데 여기에 기초 잔액이 들어가요. 기초 잔액이 여기 들어가면 기말 잔액은 어디 들어가나요? 기말 잔액은 바로 옆으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기말 잔액을 쓸 거예요. 원래 기초 잔액이 여기 쓰면 기말은 밑에 있는데 얘를 위로 올린 거야. 얘하고 얘 어떻게 한 거야? 자리를 바꾼 거야. 기말 잔액이야. 됐죠? 요거 기초 잔액 여기 기말 잔액입니다. 자, 그럼 증가는 어디냐? 증가를 찾는 게 이제 헷갈려요. 자꾸만. 그래서 항상 있죠.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증가는 기초 잔액 있는 쪽이 증가야. 여기가 감소야.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쉬워. 그죠? 기초 쓰면 반대편에 기말 쓰고 플러스 쓰면 다 반대편에 마이너스 쓰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계정의 모형은 어떤 계정일까? 이 계정은 무슨 계정일까? 이 계정은 자산 계정이라는 거예요. 자산 계정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갑니다. 이게 현금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이야. 그럼 기초 어디다 써요? 여기다 써야 돼요. 기말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증가는요. 기초 밑에가 증가예요. 기말 밑에가 감소고. 이렇게 이게 현금 계정. 현금 계정은 자산이잖아. 이렇게 돼요. 상품 계정은 어떻게 생겼어요? 뭘 어떻게 생겨요? 상품 계정. 이게 상품 계정이지. 당좌예금 계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좌예금 계정도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여금 계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산이니까. 자산 계정은 다 이렇게 생긴 거 안 변해.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계정 이름을 몰라요. 이게 무슨 계정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랬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죠? 자, 그럼 이 계정은 이 계정 이름이 뭐예요? 이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 그럼 부채 계정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부채 계정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채는 이거랑 반대로 생겼거든요. 기초를 대변에 쓰고 기말을 차변에다 써. 이렇게. 그럼 증가는 어느 변이야? 증가는 대변이에요. 왜? 기초 밑에 증가니까. 감소는 차변이고요.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외우면 돼? 자산 계정만 확실하게 외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채와 자본 계정은 외울 필요가 없다. 자산 계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잠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어디 보냐면요. 자, 교재 63쪽이에요. 63쪽에 문제 7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3회 때 나온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그랬잖아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잖아. 수익과 비용이 안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수익 비용 찾으면 돼. 5번. 임차료 이거 비용이에요. 자본금은 자본이고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에요. 선급. 앞에 선급자 들어가면 자산이라 그랬죠. 손실충당금은 이거는 자산평가 계정이에요. 자산에 대한 평가 계정이고 이익준비금은 자본입니다. 자, 8번도 보세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은 수익이나 비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수익이나 비용 둘 중에 하나 찾는 거야. 1번 금융원가. 이 금융원가가 비용입니다. 금융원가 밑줄 치고요. 거기다가 씁니다. 이자 비용. 금융원가는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그럼 이익잉여금은 자본. 영업권은 자산이에요. 매출 채권도 자산.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이라는 말이 붙으면 부채라 그랬죠. 부채. 자, 뒤로 넘어가서 한두 문제 더 볼게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표시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표시될 수 없는 건 수익과 비용은 표시되죠. 그럼 수익 비용이 아닌 걸 찾는 거야. 자, 5번 보세요. 5번에 뭐라고 나왔어? 선수, 수익. 이거 수익 아니에요. 앞에 선수란 말이 붙으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채니까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얘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차기로 2월 되는 계정.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이니까 뭐예요?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차기로 이월 안 되는 거 찾는 거야. 수익 비용을 찾는 거예요. 답은 5번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비용. 그럼 나머지는 다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에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고 장기 차입금은 부채, 산업재산권은 자산, 자본금은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62쪽 다시 봅니다. 62쪽에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에 이거 우리 기초과정에서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라고 했었는데요. 자, 62쪽에 6번에 요 가로를 다 메꾸세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다 만드는 겁니다.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폐 및 주화,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현금이에요. 현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2번은요. 은행에 당좌 예입하거나 수표를 발행했을 때 이거는 당좌 예금이라는 이름을 써야 돼. 세 번째, 현금, 통화 및 자기압 수표, 뭐 통화대용 증권,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이런 걸 합친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잘 나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 계정이야. 됐죠? 그러면 지금 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떻게? 옆에 해답이 있어. 해답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해답을 보고 쓰고 해답 보고 쓰고 이렇게. 알겠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분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빨리 지금부터 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그거 마무리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83쪽에 문제를 몇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또는 예상 문제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진도를 나갈게요. 자, 83쪽 보겠습니다. 83쪽에 문제 2번입니다. 2번.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22회 때 출제가 됐던 거네요. 자, 1번. 재고 자산을 30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거래죠. 팔았으니까. 2번. 종업원 급여 500원을 500원 중 200원은 지급했대. 급여를 500원 중 200원 지급했대. 그러면 보세요. 차변에는 급여를 500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 얼마 지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200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 300원은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미지급,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하고 급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미지급 급여. 그러면 이 급여는 비용이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미지급 급여는 부채입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거죠. 손익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거래에 해당한다. 자, 3번. 자, 거래처와 원재료를 1kg당 100원의 장기간 공급받기로 계약, 동그라미 칠 계약. 계약은 거래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밑줄 치고요. 비업무용은 업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토지가 아닙니다. 이름이. 이런 걸 회계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투자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투자부동산입니다. 자, 투자부동산 1,200원을 타회사에 기계장치 900원과 교환했다. 이거 거래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부동산이 감소하고 기계장치가 증가했으니까 이거 거래가 됩니다. 자, 5번에 거래처의 파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밑줄 쳐요. 매출채권은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외상매출금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받으러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합쳐서 그냥 통합해서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 자, 1,000원이 제거됐다. 제거됐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한 거 아니야. 제거, 없앴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럼 이거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런 비용을 우리는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이것도 거래가 되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번.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묶인 것. 거래가 아닌 걸 찾아라 이 얘기예요. 기억, 니은 보세요. 기억부터. 자, 발행된 주식을 액면 분할하다. 우리 액면 분할하는 것은 액면 분할은 거래가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쳐요. 이거 X라고 쳐요. X. 발행된 주식을 액면 분할하다. 액면 분할, 이거를 주식 분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거래로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장의 주식을 10장으로 쪼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보세요. 주식 한 장 액면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1주 곱하기 5,000원은 이꼴 5,000원이거든요. 그럼 자본금이 5,000원이거든. 근데 분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장의 주식을 쪼갠 거예요. 여러 장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몇 장으로? 10장으로. 그럼 한 장이 10장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얼마가 돼버려요? 500원이 된다. 10장으로 쪼개니까. 그럼 곱하면 얼마야? 5,000원이지 뭘 얼마야. 그럼 증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니은. 지금 뭐 찾는 거야? 거래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도난됐다. O, 거래입니다. 디귿, 건물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제공은 거래 아니죠. X, 재산세 고지서를 받다. 이건 거래라고 아까 그랬죠. 거래입니다. O, 그 다음에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하다. 주식을 배당하면 거래죠. 거래입니다.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요. 근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건 무상이라는 거죠. 아까 유상, 무상이라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현금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나오나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 자산의 증가죠. 그죠?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아닌 걸 찾아라. 자산이 증가되지 않는 걸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럼 1번. 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돈 안 준 거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안 되죠. 미지급금 그래야죠. 그럼 자산 증가됐죠? 2번. 자,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았대. 차입금 빌린 돈이거든.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면제받았다는 거야.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져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아까 채무 면제 이익 그랬거든요. 채무 면제 이익.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부채의 감소. 이거는 수익. 그래서 이 거래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찾는 건 뭐라 했어? 차변의 자산의 증가가 아닌 거,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2번이지. 2번은 자산의 증가가 아니지.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은요.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았다. 현금 출자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죠. 4번.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돈 빌려왔다.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차입금. 부채의 증가. 5번.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자를 현금 받았대. 차변의 현금. 차산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25회 때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주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주는 거래. 그럼 자산과 비용에 영향을 주면 이건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지. 그죠? 자산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비용에 영향을 주면 비용은 차변에 나오고 자산은 대변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걸 찾는 거죠. 자산과 비용에 영향을 주면 이 거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단기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봐봐.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차변에는 급여가 발생했죠. 그럼 급여는 비용이 발생이고 현금은 자산 감소. 그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다. 됐죠? 7번입니다. 7번. 자,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자, 이건 찾는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이거 찾으라는 거야.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거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수익이 나와야 돼. 수익이 나와야 돼. 수익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찾을 때 어떻게 해? 수익 없는 건 안 찾는 거예요. 자,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 거래 아니죠. 계약 체결은 거래 아니야. 그런데 계약금을 수령했대. 계약금 받으면 차변에 현금 돈 받았잖아요. 대변에는 계약금 받았다고 수익 생긴 거 아니에요. 계약금 받으면 이거 선수금이에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그런다 그랬죠? 그럼 이 선수금은 부채야. 부채고 얘는 자산이고. 그럼 틀렸잖아. 자산과 수익인데 자산과 부채니까 안 맞지. 2번째, 은행으로부터 설비자금을 차입하다. 설비자금을 돈 빌렸다 이 소리야.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돈 빌렸으니까 단기 차입금. 그러면 어떻게 돼? 현금은 자산이고 단기 차입금 부채고 이것도 자산과 부채만 나온 거잖아. 이거 아니고. 이거 찾는 거예요. 3번째. 자,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보험료를 선급했다. 이건 보험료니까 비용이니까 수익이 아니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죠? 자, 보세요. 1년분 보험료를 선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갔죠? 현금이 감소했어. 그럼 보험료를 줬는데 이거 미리 줬잖아요. 미리 선급, 동그라미 선급 미리 준 거잖아요. 안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이렇게 보험료라고 써도 되지만 앞에 뭘 붙여야 돼? 선급증권이니까 선급보험료, 이거 자산이거든요. 미리 준 거니까 선급보험료 그래. 또는 보험료 그래도 관계는 없지만 미리 준 거니까 선급보험료, 자산, 현금 자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뭐야 이거? 외상 매입금이지 뭘.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거야.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럼 대변의 현금, 차변의 외상 매입금 갚았다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아니잖아요. 그럼 5번이 답이네. 5번 보세요. 자, 경영 컨설팅 용역, 용역 밑줄 치고요. 용역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의 주된 수입은 뭐야? 이 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컨설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주된 수입원이야. 이게 매출 수익이거든.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 그러면 결국 보세요. 컨설팅 회사가 A라는 사람의 컨설팅을 해줬다. 그러면 용역을 제공한 거죠.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수익이 생긴 거야. 수익이 생긴 거라고 이게. 용역 수익이. 그리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지.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자산의 증가. 이거는 매출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그래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 8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그랬죠. 거기 밑줄 쳐가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자본이 증가하려면 수익 발생해야 돼. 그잖아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그 거래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야.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답이 아닌 거야. 자, 거기 밑줄 치고 수익 발생이라고 쓰세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자, 자산의 증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요 밑에 수익이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찾는 거예요. 1번 고객에게 용역은 서비스거든. 용역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했다. 그럼 답이지 뭐. 이게 답이죠.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자본이 증가하죠. 그죠?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에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그게 뭐야?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안 준다면 자산부채 자본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 거는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만 나와야 돼? 자산, 부채, 자본만 가지고 거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교환 거래. 자, 1번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거래 아니에요.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현금을 받았대. 그러면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받았으니까 이게 뭐야?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입니다. 그럼 이때 선수금은, 이거는 부채죠. 선수금은 부채고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결합된 거죠. 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 용역을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만약에 용역을 제공했다면 수익이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이제 이 돈은 부채가 아니지. 내가 받을 돈 받은 거죠. 근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만 받았고 아직 내가 서비스는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돈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한 달 뒤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없어지는 거야. 부채가. 선수금이 없어지면서 대변에는 뭐가? 서비스 제공했으니까 수익이,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용역 수익이. 이렇게. 그럼 수익 발생, 부채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 발생, 부채 감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익 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자, 2번만 잠깐 볼게요.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했다는 거야. 제품을 팔면 이게 매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제가 안 풀어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13번. 다음 거래를 기록하더라도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래. 그게 증감이 없는 거죠. 증감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이익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익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1번 거래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배당을 줬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 이익 배당을 했으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감소. 현금, 자산 감소.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변동을 줬죠. 자본은 감소하고 자산은 증가했으니까 변동 준 거죠.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하여 현금을 납입받았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해. 현금을 납입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증가하면서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해. 그럼 이거는 자산의 증가, 이거는 자본의 증가. 그러니까 증가됐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 증가했으니까 증가된 거지. 3번. 기계장치를 미지급하다. 취득하고 미지급했대.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했으니까 차변의 기계장치가 증가하지. 샀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런데 돈을 안 줬잖아. 그럼 이 돈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미지급금 그러죠. 미지급금. 이거 부채죠. 그죠? 그러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증감이 있잖아요. 네 번째.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자,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현금은 자산 감소죠? 자산 증가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 감소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영향이 없지. 부채 자본은 안 나왔고 그게 영향이 없고 자산도 증가하고 감소했으니까 자산도 불변이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래는 4번 거래입니다. 자, 자기 주식을 현금으로 매각하다.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이건 증가죠.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기 주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잠깐 저희는 쉬었다가 요거 분계와 전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